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마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아 공동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후보님 오셨습니다. 한창민 후보님 오셨습니다. 허소영 후보님 오셨습니다. 송창욱 후보님 오셨습니다. 이주희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백혜숙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없죠. 네, 또 빠짐. 현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의 금지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 오개광고협회 중앙회 최영균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과실 중도매인 조합연합회 정성록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한제과협회 우원석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이동주라고 합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소상공인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약속을 당선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또한 임대료 나눔제, 반값 임대료 공약도 정부 출범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속의 무게는 깃털만도 못했습니다. 단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표 얻는 수단으로만 대상으로만 여겨온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행태가 그랬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의 시기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끝났다고 안도했지만 그 끝에 도달하니 고금리, 고물가, 고에너지 비용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못지않는 특단의 조치를 정부가 내놔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보고서조차 자영업자 채무 문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금융 리스크에 가계부채에 치명적 내관이 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금융부담, 경영부진, 자금난은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생 정책을 역행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독점 방지법 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을 거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대출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상한유예 거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견뎌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채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초창기 발병 때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은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강한 매출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리고 정쟁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생에 무능할 뿐 아니라 비정하고 잔인한 정권입니다. 우리 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숙명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백승아 대표, 오세희 후보, 한창민 후보, 허소영 후보, 송창욱 후보, 이주희 후보, 백혜선 후보 등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고 민생이 짓밟히는 현장을 함께 지켜온 분들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의 편에서 갑지의 강자와 평생을 쌓아온 분들입니다. 민주연합 후보들은 누구보다 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비정한 윤석열 정권과
앞장서서 싸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을 꼭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백승아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아 공동대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폭망 정부입니다. 사과 하나, 애호박 하나 사 먹는데 2번, 3번 고민하게 만든 경제 폭망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채 증가, 매출 감소, 플랫폼 독과점 구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에 의해 민생 경쟁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장벽을 낮추고 지역 화폐를 늘려 내수를 촉진하겠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를 방지하겠습니다. 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우리 오세희 후보님, 한창민 후보님, 허소영 후보님, 송창욱 후보님, 이주희 후보님께서 나눠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입니다. 저는 오늘 743만 경제 분야 95.1%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특히 골목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비로소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회복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1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약속했고 취임 후 국정과제 1호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한민국 민생경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의 회복은커녕 더 큰 절망과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복합경제 위기로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은 늦어지고 자영업자 대출은 10조로 훌쩍 넘어 연일 종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면서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증가, 매출 감소, 비용 증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고착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 진행한 보여주기식 눈속임 할인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을 덮으려는 관계당국, 현실성 없는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대 투성인 전기요금 지원, 규제 대상의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제외하는 플랫폼법 등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보여주식 행보가 민생 경제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생 3종 세트와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공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후보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한창민입니다.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및 금리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시중은행 금리는 정책자금 대비 대출 금리가
2배에 가깝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장벽을 낮추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7조로 코로나19 이전 684.9조보다 62% 이상 늘었습니다.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한숨이 이어지는 와중에 시작된 원리금 상환은 그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즉각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2022년 10월 야심차게 새 출발 기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 없는 프로그램 설계로 1년 반이 지나도록 소상공인의 신청률이 계획된 바의 30%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새 출발 기금 이용 시에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소영 후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내수 촉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매출 저하입니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매출 회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전횡을 휘두르며 소상공인 및 지역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개정해서 지역 화폐 발행 시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으로 예산 투입 효과가 낮은 상황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내수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셋째,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만 전기, 가스 등 연료 물가가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지만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한도를 정해 전기료 감면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 소리가 한가득입니다. 월 매출이 250만 원에 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월 매출 25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가게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경제 생태계 변화에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로 인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디지털 전환 기반의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백혜숙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 더불어민주연합. 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들 대표입니다. 비례대표 4번 오세희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더불어민주연합 이동주 정책위 의장님과 백승하 대표님을 비롯한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소상공인 대표 단체장님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을 견디면서 대출이 누적되고 원금 상환과 금리마저 올라 이자 부담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내야 될 돈은 많은데 내수가 부진해서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판로 정책의 활성화, 내수 촉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걸 2,500억 정도 살렸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화폐를 더욱 예산을 증가해서 활성화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 발표한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시장이 살아야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남으로써 국가경제도 같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전환기를 마주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를 받치는 근간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